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위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이정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령 인구를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보건소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할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에서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인구가 약 3,554분에 해당하여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내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의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중독 대상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위원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육상내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중독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독자들의 재활 체계를 구축 관리하는 전문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 동일 법률 제15조 및 제15조 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센터의 필요성으로는 중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21년도 대표적인 중독인 음주율이 통계치로 볼 때 중구 지역이 연간 고위험 음주율이 16.3%로 대전광역시 평균과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5% 또 0.9% 정도 높게 나타나 현재 우리 중구의 음주 문제에 대한
필요가 예방 차원과 접근과 또 만성적인 음주에 대한 문제들 통합 관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중구 중독 통합 관리 통합 지원 설치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면 중독자의 중독 고위험군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며 중독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중독 문제를 예방하며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서 전반적인 중구 구민들에게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함을 목적으로 이 중구 중독 통합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이 운영줄의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 조례안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각후의 지금 조례를 보면은 서구가 2021년 3월 17일 조례 제정을 했고 대덕구가 전부 개정 조례안이 2021년 12월 17일 됐어요. 또 동구는 2022년 3월 15일, 유성구는 2022년 4월 15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5개국 중에서 우리 중구가 이 조례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 지난 해에 요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그렇죠. 이 지금 공모 사업을 제일 늦게 해가지고 지금 제일 늦은 우리 중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공모 사업에 공모가 응모에서 돼서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2억 3,900만 원 정도. 2억 3,958만 원이죠? 예, 57만 원. 57만 원이에요. 네, 국비가 50%, 시비가 50%. 네,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죠. 사업비는 뭐 2,300만 원. 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쓸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절차가 좀 늦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 발의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조례가 있었고요. 예, 요거가 그렇죠. 같은 사업 내용 중에서 예, 사실은 원제 중독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큰 사업이었는데 따로 이제 중요도 때문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이제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 이 조례 안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은 원래 2023년 7월에 의회 동의로 좀 돼 있었어요. 운영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아직 안 됐죠? 운영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인 거는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 형태나 수탁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원들 보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수탁 기간을 선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1월 달에 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까? 예,
연내에는 저희가 연내에? 준비해서 예. 가능하면 연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네. 예. 지금 우리 청소년 청소년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네. 지금 그 테미올에 그 부근에 있나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가 무슨 대흥동에 대흥동에 있죠? 예. 대흥동에. 옛날에 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서 들어가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야 하는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청소년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김선옥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우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 사회적 또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인 사업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죠?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조례가 이제 되게 되면은 지원 사업 확대로
비용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지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속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요 센터 건립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유기 청소년들에 대한 그 보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의 구청장의 책무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구청장의 책무에서 이 보면은 구청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의원님 맞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또 없다는 뜻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 4조 의기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보면은 네네. 구청장은 의기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됐어요. 꼭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구청장의 책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기돼야지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려면 이제 그 위기 청소년 관련된 그 제 4조에서 그 강행 규정되어 있는 시행하여야 한다와 그다음에 그 3조 사항에 임의 규정이 되어 있는 지원을 시다 되어 있지만 사실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할 수 있다도 되어 있고 하여야 되지만은 저희 그 구청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선화용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11월 9일 최초 지정되었고 2009년 6월 19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선화용도지구 내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및 유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 위치는 선화동 381-106번지 양지공원 앞 나촉진구역 주차장이며 대지 면적은 1589제곱미터입니다. 기존 나촉진구역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지하의 도시계획 시설인 주차장과 지상의 비도시계획 시설인 노이자 시설 및 수련 시설이 가능하도록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4월 중으로 주민 공청회를 추진한 후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을 대전시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주시는 의견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화용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3년 3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러 관계 부서의 협의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관계기관 그 의견 청취 좀 볼게요. 네네. 예, 이건 이제 부서 의견이죠. 아, 예, 맞습니다. 예, 부서 의견인데 대전시 도시정비과 또 도시계획과 또 교통정책과 이렇게 해서 추이에 반영한다는 것이 대전 도시정비과 한 건하고 도시계획과 한 건, 또 교통정책과 한 건, 이제 이래요. 근데 제일 큰 이제 조치 계획은 부서에서 나오는 의견은 시설 지하 주차장 말고 노예 주차장을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건축 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건축계획 수립 시 이 별도의 이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 생각입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그 현상 설계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예. 현상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요. 고저차가 한 3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고 49대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그 밑에 도로가 있고 위에 도로가 있는데 밑에 도로다에서 그 공영주차장을 뭐 건립할 계획에 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가 지상 1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위에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지하 1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그 동선 체계가 좀 독립이 될 것 같고요. 네. 밑에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공영 주차장 부분에 대한 주차장도 독립되게끔 계획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건축 그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이제 그 복지 이제 그 용도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의 건이 이제 이 지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가 주차할 곳이 잠깐 없어서 만약에
네네.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인근 그 다른 그 주택가 앞에다 차를 이렇게 받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아니 주차장이 충족하지 못하면은 그런 아. 경우가 좀 생기겠죠. 저희가 이제 부설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거는 지금 현재 16대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는 이제 49대 그렇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예. 통하면 65대 정도가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예. 예. 그 65대 이상 플러스 알파를 더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축 계획을 하겠습니다. 건축 계획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건축 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겠으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4월 달에 갔고요. 공청이 3월 달에요. 4월 달에 4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다가 이 관계되는 서류를 신청을 하게끔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시에서 관련 실과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재정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게 되면 그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조건이 붙게 되면 그 조건을 조치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경향은 있지만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6월 달부터는 그 설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걸 지금 보면은 관계 부서 사전 협의 의견에도 보면은 이게 대전시 도시정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중대한 변경 사항이다. 이게. 근데 이게 현재 주차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49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설 주차장을 16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네. 결국은 이제 현재 49대는 그 공원이라든가 그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건물 부설 주차장으로 16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지금 보면 이 건물의 지금 건축 면적이 한 3,000제곱미터거든요. 네. 거기다가 육아 종합 지원센터, 공공 퀴즈 카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다 뭐 다목적 체력단련실에서 이 4개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4개 시설이라면은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들 숫자만 해도 몇십 명 될 것 같은데 이 16대를 주차 시설을 해서 이 직원들 수요도 다 못 당할 것 같고 이 육아 종합 지원센터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런 데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는 이용자도 상당히 하루에 이용 인원을 지금 몇 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여성가족과 쪽에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16대를 추정한 거는 네. 그 건축물법상의 그 주차장 부설 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했을 때는 회배당 한 대 뭐 이런 게 있어서 최소한의 대수를 16대로 다 잡았던 그렇다 거고요. 보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현재 있는 주차장은 이 건물에 필요했던 주차장이 아니고 공공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놓은 건데 여기다 건물을 신축을 하면은 결국은 이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물에 상주를 한다거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을 방문을 한다든가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6대는 최소한의 16대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예. 법정 주차 대수를 지금 예, 맞습니다. 설정해 놓은 네. 거 아니겠어요? 그걸 네네.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제일 우리가 우리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제일 민원도 많고 또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하더라도 주차 시설이 없으면은 그 시설 자체도 이용을 꺼리게 되고 시장 자체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 때문에도 이용객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 인구에서부터
하루 이용하는 방문자 수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주차 대수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정 대수 주차만 맞춰놓고는 그 주변은 또 특히 아파트 단지가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 대수 갖고는 도저히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여기도 지금 대전시 도시정비과나 대전시 도시기획과에서도 이게 교통정책과 같은 데서도 주차장 분리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제시를 의견 제시를 네네. 여기에 대한 의견 우리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보면 우리가 추가 확보 주차 수요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건축 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후 반영이라고 했는데 네네. 어떤 방법으로 추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이 주변에다가 노상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게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뭐 총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 뭐 17개 그 동에다가도 지시를 했고요. 공영주차장을 뭐 100대 이상 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49대 구면이 있는데 그 49면 자체가 한 면도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처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지금 16대 이상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2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계를 하면서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주차 문제는 지금 엊그제 며칠 전에도 교통과에서 태평 일동 그 행정복지센터 복합코미센터 신축되기 전에 그 앞에다가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18억을 사전 집행하겠다고 가져왔더라고요. 네네. 그거 보고 받으셨죠? 아, 예. 근데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선정을 하고 부지를 선정을 할 때 그때 당시는 주차 수요를 예측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은 주차 수요를 빠뜨렸던 건지 지금 동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준공도 되기 전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18억을 지금 추가로 사전 집행을 하겠다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여기도 생기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을 하는 건데 주차 문제는 어차피 지금 시내가 됐든 시외곽이 됐든 한 대당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누구든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주차장을 작은 국토에서 무조건 주차장만 잡고 확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특히 우선 문제되는 건 예산이 문제가 될 테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위치는 현재는 여기가 고도를 편차를 이용을 하면은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쪽에 이제 자주 가서 아실 텐데 그 지하 주차장을 한 층만 넣지 마시고 2층을 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서 그 고도 편차를 이용을 하면은 굳이 예산을 다른 지하 주차장 조성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덜 적게 투입을 하고도 충분히 지하 주차가 넣을 수 있는 그 지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이 그리고 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죠. 교부생명길 등 옆. 예, 옆쪽으로. 교부생명 옆에 있습니다. 공공청사 네. 부지 여기 지금 도면에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22 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공공청사 부지는 어떤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지금 뭐 확정된 건 아직 없고요. 네. 저희는 이제 복합 시설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동사무소 기능도 넣을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것도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어차피 공공청사 부지로 일단 지정이 되면은 개인 사유 재산 제약도 일단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복합센터 신축을 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화 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 기본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같은 우리 중구의 근무 중인 송정숙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아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시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인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원 기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한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유은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으로 수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안전도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각종 풍세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네네.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어, 2020년도에 네네. 우리가 상당한 비가 많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2억 8천 한 200만 원이 이렇게 좀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비무로 좀 사용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2020년을부터 이게 보면은 거의 7월 30일 날 피해 일자가 7월 30일이에요. 141건이에요. 네네. 전부 다. 주로 피해가 입은 데가 은행선화동, 또 유천 2동, 태평 1동. 주로 지방천을, 대전 하천을, 대전천, 유동천 그쪽에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좀 피해가 입은 데가 많아요. 영주동 같은 경우도 한라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에 차고지에 물이 들어가서 사망 사고가 날 뻔했어요. 예, 그 현장을 저도 갔다 왔습니다. 또 중촌동에서는 사망 사고까지 일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2억 8,200만 원이 2020년도 당시에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 침수 방지했던 곳을 전수조사해서 이제 침수 방지 시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조례안에 보게 되면 조례안 5주에 보게 되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원 계획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뭐 지원 절차,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조달 방법, 사후 활용 방안까지 지금 지원 계획에다 다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 계획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실태 조사 과정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23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보고서 이제 각 자치별로 전부 다 표준 이제 그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만드는 데도 있고, 예, 예. 뭐 글자는 안 틀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뭐 틀린 것도 있겠지만 거의 가히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금 의무 관리하는 아파트
외에 소규모 아파트도 이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물막이판 뭐라고 하지? 차수판이라고요?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 그런 것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여기 보면은 개인주택 200만 원, 또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뭐 개인주택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예. 보조금으로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동식 경우에는 그렇고요.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 지원 계획에다가 담아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사실은 50%를 넘지 못하게끔 현재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 네. 여기는 관리 대상에서 비켜납니까? 여기 지원 대상에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이 조례안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조례 안에는 네. 소상공인 건축물 10인 이하 네네. 그 지하 침수 거기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 도시의 조례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기에 포함된 조례안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또 뭐 조례안이 또 개정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우리 중구에서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규모 상가의 근로자가 지하에 근무하는데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전 같은 건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가 예. 되고요. 어차피 이제 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수립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는 그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행안부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했을 때 어떤 안 자체는 그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우선 주택에 대해서만 그 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말씀하셨던 상가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다가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은 2020년에 그 폭우가 쏟았을 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또 언제 어느 때 폭우가 이렇게 쏟아질지 몰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침수 피해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2억 8,2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를 지금 침수 피해 방지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했으면은 똑같은 경우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전수조사를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건축과 또 공동주택과 같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해당 거기에 대륙과는 다 전수조사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그 수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겠죠. 이번 추경에는 사실은 지원 계획이 뭐 절대 기간 자체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추경 예산에는 반영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재취약주택, 그래서 침수방지 시설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동식 물막이판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대전시에서요. 그래서 저희 뭐 구 같은 경우는 그 3개 단지에 뭐 4개소 정도를 물막이판을 지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저희 기금을 통해서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막이판을 그 중구에서 구입을 해서 그 신청자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성격으로 다 지금 가고 있으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지원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형태로 가다가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원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이동식 물막이판으로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동식 물막이판. 네네. 3월 23일 날 시에서 5개국 시구 회의를 했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우선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해서 물막이판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설치 대상 공동주택에게 대여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흥동의 푸르네, 그리고 선성동의 모아미래동, 중천동의 중천 프로지옥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됩니까? 네네. 알았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익선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안 11조를 좀 한번 봐주세요. 11조. 11조 사망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의원님. 예, 11조 사망에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 군민, 구민의 생명 이렇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장의 책무가 이게 시민, 군민보다 우리는 이제 중구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네. 구민만 넣고 시민하고 군민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 예, 저도 여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예. 예, 시민하고 군민은 삭제를 하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군보,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시보, 군보 여기도 또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의견을 발의자이신 의원님께도 이게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육상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의원이 수정 동의에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제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육상래 의원이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육상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의회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